조주빈 씨의 추정사주를 가지고 100% 제가 확신을 하지 못합니다. 조주빈 씨의 추정사주를 가지고 좀 사주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람을 평가한다기보다는 이 사주를 왜 이렇게 썼을까를 우리가 분석을 하면서 사주 공부에 좀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조주빈 씨 사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안 좋은 케이스로 사주를 푸는 경우에는 자칫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주랑 비슷한 사주를 가지신 분들이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누구였더라? 예전에 제가 한번 실전사주 시간에 그 강용 아무개 변호사, 강용 아무개 변호사 다 아시죠? 한쪽에서는 많은 욕을 먹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또 지지자들도 많이 가지고 계신 호불호가 상당히 갈리시는 분인데, 제가 예전에 그 강용 그 변호사가 구속될 당시에 그분 사주에 대한 평가를 했는데 저희 수강생 중에 한 분이 상처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 강용석 그분 사주하고 자기 아들 사주하고 한 글자가 두 글자밖에 차이가 안 난대. 거의 비슷하대. 한두 글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강용석 씨 사주를 나쁜 사람이라는 뉘앙스로 푸니 자기가 마음이 상했다. 저도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사주를 풀 때 좀 더 조심해야 되겠구나, 좀 더 배려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좀 그런 생각으로 풉니다. 사실 저도 이 사주 명리학을 하면 할수록 이 세상에는 선도 없고 악도 없고 사주를 분별한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 이 세상은 다 온전한 세상이다. 우리가 그 온전함을 한꺼번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잘났고 못났고 이건 잘못됐고 이건 잘됐고 이건 합격 불합격 다 분별하다 이거든요. 근데 이 분별하다는 분별심을 없애야 한다. 사실 딜레마죠. 명리가가 분별심이 없어가지고 먹고 살겠습니까? 가급적이면 이 분별심을 줄이고자 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주를 좋다 나쁘다라고 가급적이면 분별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주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어떻게 쓸 수 있는가에 대해서를 좀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동일 사주자가 이 조주빈 씨하고 동일한 사주를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에서는 한 60에서 70명 정도 될 거고 전 세계적으로는 한 6,000명에서 8,000명 정도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주는 100만 명당 한 명씩 동일 사주자가 나오기 때문에 전 세계 인구가 70억이니까 최소한 7,000명에서 한 10,000명 정도의 동일 사주.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이니까 한 60, 70명 정도의 동일 사주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주랑 동일한 사주를 가진 사람도 조주빈에 준하는 악당일까? 아니,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동일한 사주를 이렇게 썼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가령 9시 뉴스에 소나타를 가진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학생을 치었다. 소나타를 몰던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아이를 쳤다. 근데 그 뉴스를 들은 사람이 아니 그러면 소나타를 몰고 다니는 애들은 전부 다 음주운전 살인마들인가? 이거 과장이죠. 이거 오버죠. 이렇게까지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 사주를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에 7, 80명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런 사고를 쳤으니 나머지 69명도 그런 사고를 칠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소나타를 타고 다니면서 사람을 응급실까지 태워줘서 선행을 베풀거나 도움을 주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음주운전에 활용을 해가지고 사람을 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주 공부를 하시면서 가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사주를 보고 나쁜 사람들을 골라내서 내 파트너 중에 나쁜 사람들이나 내 친구 중에 나쁜 애들을 싹 골라내서 걔네들하고 정을 끊을 거예요. 인연 끊을 거예요. 라고 활용하시는데 사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같은 사주를 어떻게 활용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사주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조주빈 씨하고 동일한 사주를 가진 비슷한 샘플로 쓸 수 있는 사주들을 제가 6개 정도를 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차이들이 있고 어떤 식으로 사용을 했는가에 대해서 6개의 사주를 같이 갖다 놓고 조주빈 씨 사주에 대해서 좀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에 앞서서 오늘 220강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주, 다른 영격의 차이. 같은 사주, 다른 영격의 차이. 영격, 영혼에도 격이 있다는 뜻입니까? 네, 영혼에도 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격에 따라 같은 사주도 이렇게 활용하고 저렇게 활용한다라는 뜻입니다. 같은 사주, 다른 영격의 차이. 사주는 같으나 영혼의 격이 다르다. 영혼의 레벨이 다르다. 자, 영격에 따라 사주의 활용이 달라진다. 자, 정의로운 사람이 총을 잡으면은 악당들을 물리치는 거고,
악의적인 사람이 총을 잡으면은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 총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총을 쥔 사람의 의도가 잘못됐다. 뭐 이렇게도 봐야 되는 거죠. 굳이 얘기를 하자면. 사주가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이 사주는 얼마든지 정의로운 모습으로 쓸 수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기에 앞서서 앞으로 제가 강의 때 종종 설명드릴 의식 레벨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사주의 주제는 바로 의식지도라고 하는 겁니다. 화면이 잘 안 나오시죠? 이건 이제 확대를 하면 되고요. 이 표는 제 블로그에서 다운을 받으실 수도 있고, 저희 수강생분들에게는 고해상도로 출력을 해서 이제 새롭게 추가되는 이 핵심 도표에 같이 추가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드릴 겁니다. 이 자료는 뭐냐면은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의식지도, 의식 에너지 수준의 척도를 1단계에서 1000단계, 1레벨에서 1000레벨로 나눠 놓은 표입니다. 이거를 좀 참고를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저는 그 사주 명리학을 시대가 많이 변했죠. 지금 사주 명리학의 역사가 2000년이 넘어갑니다. 처음에 1000년간은 연지로 사주를 보는 어떤 그러한 좀 원시적 형태로 사람의 운명을 점쳤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그 송나라 때에서부터 우리 서자평 시대로부터 자평 명리학이 이제 발전이 되면서 일주를 중심으로 하는 요즘 방식의 일주를 중심으로 보는 사주 명리학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즘에 보는 사주 명리학의 역사는 한 1000년 정도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혁명적 변화를 가져온 시기가 언제냐면, 만약에 인류의 역사를 한 50만 년이라고 만약에 보자. 만약 50만 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 게 우리 인간이다. 지구별에서. 그렇게 치면은 거의 근래 1, 200년. 근래 1, 200년. 특히 최근 100년. 최근 100년은 과거 한 400년, 500년 발전 진화, 한 심한 경우 1000년 정도 발전 진화한 게 근래의 한 20, 30년간의 100년에서 20, 30년간의 엄청난 진화와 발전을 거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주 명리학도 이 고법 방식의 연지를 보는 사주 명리학과 일주를 보는 이제 신격 방식, 현대식 방식의 사주 명리학, 자평 명리학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 현대 시대를 맞게 됐는데, 현대 시대에 맞게 사주 명리학도 다양한 도구들을 갖춰야 한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연구를 하는 부분들은 이겁니다. 동일한 사주자들이 이 사주를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되게 천차만별입니다. 동일한 사주자의 사주 활용 능력이 천차만별이다. 이거를 어떻게 봐줘야 되냐면은, 저는 이런 느낌으로 좀 볼게요. 자, 사주명리학 공부를 하시면서 현대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되는 게 프랙탈입니다. 프랙탈의 원리. 작은 부분과 전체의 모습이 같다라는 겁니다. 즉, 사주의 활용도 프랙탈적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요만한 사주를 프랙탈로 확장시켜 나갑니다. 프랙탈로 사주의 스케일, 사이즈를 키워나가서 요만하게 활용할 수도 있고, 이만하게 활용할 수도 있고, 이만하게 활용할 수도 있으며, 국가 사회적으로 이만하게도 사주를 확장시켜서 사주의 에너지를 프랙탈로 크게 키워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주가 상당히 큰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주라고 한다면, 동네에 머물지 않고 마물고 국제사회에 가서 활동을 하라. 이왕이면 자원봉사를 할 거면 국제사회에 가서 봉사를 하라. 이왕이면 사람들을 가르칠 거면 큰 곳에 가서 사람들을 가르쳐라. 라는 식으로 사주의 활용을 이만하게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요만하게 쓰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안 좋은 방향으로 쓰는 어둠의 포스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밝은 화이트한 계열에서 쓸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사주를 볼 때 고민이 뭐냐면요, 이 사주만 보고 그 사람의 현실 상태를 보지 않고 사주만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면 여지없이 틀리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사주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내 돈 떼먹을 사람인가요? 나쁜 사람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면요, 사주만 보고 알 수 없습니다. 정답은 알 수 없답니다. 물론 일부 경향성 그럴 확률 70%, 안 그럴 확률 30%, 뭐 이 정도까지는 논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100% 사기꾼이야!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사주만 보고 이 사람 사기꾼, 살인마 모릅니다. 옛날에 정형돈 PD가 그 연쇄살인범의 사주를 들고 명리가들을 찾아다니면서 테스트를 했었죠. 이 사람이 살인마입니까? 아닙니까? 테스트를 했는데 그 테스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왜냐? 동일한 사람들이 모두 해당 동일한 사주를 가진 100여 명이 모두 교도소에 가 있어야 그 실험은 의미를 갖습니다. 근데 100명 중에 한두 명인데
나머지 살인마도 있을 거고 뭐 살인자도 있을 거고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도 있을까 하면은 되게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도 분명 동일 사주자 중에 있을 것인데 그거 어떻게 판별하느냐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주만 보고 그 사람의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을 구분할 수 없다. 선악 구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구분적으로요. 그러면 선악 구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사람의 현실 상황을 좀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맞춰봐야 됩니다. 그러면 심리학적 요소들이 적용이 돼야 됩니다. 정신분석학이나 심리학적 요소를 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이 사주를 긍정적 방향으로 쓰고 있나 부정적 방향으로 쓰고 있나라는 걸 봐야 되는데 거기서 등장하는 것. 그래서 제가 어떤 영혼의 품격 그 중에서 제가 많은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해봤는데 이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은 미국의 정신의학자십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정신과 의사십니다. 정확히는 정규 정신과 의사십니다. 무당 이런 거 아니시고 현재는 고인이시고요. 이분이 1950년서부터 정신과에서 정신분석 의사로 계시면서 특히 1980년, 90년대에 다양한 의식개혁에 대한 시리즈를 많이 내셨습니다. 이분이 아마 2000년대 초반에 아마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이 어떤 과학과 영성을 합치는데 되게 혁혁한 공을 세우신 분입니다. 다만 이제 이분이 만드신 그 업적 중에 가장 놀라운 업적이 사람의 의식의 레벨 지수를 1부터 1000까지 레벨 지수를 만들어서 레벨 의식 척도, 레벨 의식 지도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레벨 의식 지도가 100% 맞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학회에서 정시로 받아들여진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영성계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척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사주 명리학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의식 척도입니다. 이 정도로 디테일하게 분류를 해놨다라는 것 자체가 100점 만점은 아니더라도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죠. 적용의 차이는 상당히 대단한 업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의식의 레벨을 1단계부터 1000레벨까지 나누어 놓은 이 의식 척도의 표, 의식 지도를 보고 이 의식 지도를 보고 사주를 함께 보면서 현재 이 사주에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의식 레벨 100단위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 의식 레벨 200단위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 의식 레벨 300이나 400단위로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같은 사주라도 의식 레벨 500이나 600단위에서 사용하는지를 보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보다 정확한 분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의식 척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의식 척도는 이걸로 어떤 사람의 운명을 추명한다라는 느낌보다는요. 이 의식 척도는 사실 우리 모두 다 좀 봐야 될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내 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 레벨에 있고 내가 더 의식 수준을 높이려면 어떤 점에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 어떤 점에 주안점을 가져야 되겠구나, 어떤 버릇을 없애야 되겠구나, 어떤 생각을 좀 가져야 되겠구나, 어떤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거를 계단식으로 순서대로 지금 5계단 올라가 있는데 갑자기 30계단 올라가시오. 이거 안 되잖아요. 지금 5계단이니까 다음 계단은 이거구나, 그 다음 계단은 이거구나, 그 다음 계단은 이거구나,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 이 의식 척도의 1레벨부터 1000레벨은요, 이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이 쓴 책이 되게 여러 권이 있으세요. 국내에도 한 9권 정도가 출판이 돼 있고 지금도 출판사에서 구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자세하게 나온 부분들이 여러 권 있는데 의식혁명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혹시 명리를 공부하신다면 이 책을 좀 한번 보시는 것도 권장합니다.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의식혁명이라고 하는 책이고요. 원제는 파워 대 포스, 파워 vs 포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파워는 힘을 의미하고 이 포스는 위력을 의미합니다. 위력, 나를 통제하는 에너지. 그래서 내가 어떤 통제받는 사람인가? 내 힘을 발산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파워와 포스. 그럼 스타워즈라는 영화에 보면 어둠의 포스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하죠. 포스를 좀 부정적인 내용으로 쓰고 있죠. 그래서 나는 에너지를 발산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세상에 빛이 돼주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어떤 위력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끌려다니는 사람인가, 포스의 통제를 받아서 움직이는 사람인가, 이것으로 이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얘기하고 제가 조주빈 사주에 대해서 좀 논해보고자 합니다. 특히 이 의식 척도는 제가 앞으로도 사주 공부를 할 때 종종 여러분들한테 좀 선을 보이는 자료가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같은 사주라고 해도 아랫단계의 의식 척도를 가지고 있는가, 중간 단계의 의식 척도를 가지고 있는가, 또는 상당히 높은 단계의 의식 척도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거는 마치 같은 소나타라도 음주운전자가 몰고 있는 소나타인가, 아니면은 무슨 뭐 의료인들이 몰고 있는 건가, 뭐 군인들이 몰고 있는 소나타인가, 아니면 되게 뭐 훌륭한 대학 교수들이나 뭐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는
뭐 소나타인가 이거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라는 같은 사주라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이 의식 촉도는 여기서 보면 좀 글자가 안 보이죠? 제가 깨알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이 의식혁명이라는 책을 기본으로 해서 그 의식혁명이라는 책이 상당히 두꺼운 책인데 제가 그 책의 내용을 딱 한 장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 표예요. 크게 말하자면 이 사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의식 레벨 200을 기준으로 해서 200 이하는 부정 기운을 발산하는 사람이고 200 이상은 긍정적 기운을 발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즉 200 이상인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힘이 돼주고 위안이 돼주고 그들 먹고 살게 해주는 모습입니다. 꼭 비유하자면 여러분 7대3 법칙이나 8대2 법칙이라고 들어봤죠? 7대3이나 8대2 법칙. 뭐 10명 중에 2~3명 정도가 나머지 7명을 먹여 살린다. 근데 그들 중에 또 10명을 나눴더니만 또 그들 중에 2~3명이 나머지 6~7명, 7~8명을 먹여 살리더라. 이게 7대3 법칙, 8대2 법칙인데요. 요 동네가 2나 3이고요. 요 동네가 7이나 8입니다. 현재 그래서 전 지구적 평균 점수는 현재 200점 정도 수준입니다. 전 세계인들의 평균 의식 수준 기준은 대략 200점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선진국에서 요 상위 레벨의 인자들이 많고 대체로 후진국 계열에서도 아직 요 아랫동네의 의식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편인데 이 의식 수준은 국가의 의식 수준, 사회의 의식 수준 또는 시대별 의식 수준으로도 볼 수 있고 각 개인의 의식 수준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의식 수준으로. 그러면 저는 요 데이비드 호킨슨 박사의 의식 지도에다가 그 마이클 뉴턴 박사 그분도 정신분석 연구사시죠. 그분이 만든 영혼의 5단계 레벨을 갖다가 여기다 같이 붙였습니다. 한번 물론 정확히 매치가 되는 건 아닌데요. 대충 붙여놨는데 이게 100점대 아래가 베이비 소울, 인펀트 소울 단계고요. 의식 레벨 수준 100점대 아래가 베이비 소울, 인펀트 소울. 100점부터 200점대까지가 영소울, 성공지상주의자, 열정적인 영혼들,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권력과 돈을 위해 달려가는 영혼들, 영소울들. 그 다음 200점 이상서부터 머추얼 소울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고 400점대 이후로는 올드 소울입니다. 근데 이게 꼭 피라미드와 같아서 비율상으로는 200점대 이상이 상당히 적고 특히 300점대나 400점대 이상은 거의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성자들입니다. 400점대 이상들은. 그러면 요거를 몇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옆에 보면은 의식 수준의 척도에 따라서 행복률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행복률. 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는 이 샘플 연구가 뭐 수백 수천 명 정도가 아니라 수만 명의 의식을 분석하고 상담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이 수만 명의 그 연구 결과를 가지고 이런 의식 척도의 기준을 만드셨습니다. 뭐 한 100명, 200명 가지고 만드신 게 아니고요. 자, 행복률까지 나와 있는데 의식 척도 200 이하에서는 부정 기운을 뿜습니다. 생명에 대한 부정적 영향력을 발휘를 합니다. 그리고 대체로 파괴적입니다. 뭐 강아지한테 돌 던진다든가 뭐 자연을 훼손한다든가 나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파괴시켜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파괴적입니다. 자, 에고적 측면에서는 에고 중심적입니다. 에고가 주로 자신의 이기심이죠. 자신의 이기심인 에고가 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베풀고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적습니다. 그 다음에 주로 움직이는 동기는 내적 동기가 아니라 외적 동기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더라. 내가 자발적으로 하기보다는 외적 동기입니다. 근데 이 200점대 아래에는 행복지수가 20% 미만입니다. 1%, 4%, 5%, 9%, 10%, 20%. 즉 내가 이러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내가 행복한 게 아니라 나는 계속 불행하다, 나는 슬프다, 불행하다, 나는 힘들다, 어렵다, 나는 피해자다,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 그런데 의식 척도가 200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여기서부터 부정기운 포스가 긍정적 기운인 파워, 자발적인 나의 힘, 파워가 만들어지면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자신의 넘치는 에너지로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들이 됩니다. 존경을 받기도 하고 이끌기도 하고 나의 능력으로 여러 명이 나 혼자가 아닌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긍정적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의식 척도 200점 이상은 생명에 대한 긍정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뭐 자연을 보호하고 뭐 길고양이를 돌보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자 노력하고 적어도 거지 쪽박은 깨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창조적입니다. 뭔가 기존에 있던 것이 아닌 새로운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서 문화와 예술, 사회, 현대를 진보시키고 발전시킵니다. 그 다음에 동기도 내적 동기로 움직입니다. 과거지향적이라보다는 미래지향적입니다.
항상 긍정적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소를 머금고 있고 긍정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사람들에게도 긍정 에너지를 투사합니다. 반대로 부정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정적 에너지를 상대에게 투사해. 너 나쁜 놈이지? 실은 내가 그 마음 가지고 있거든. 이런 거. 이런 얘기 좀 하나 할게요. 제가 옛날에 나이트클럽에 가서 느낀 건데 저도 나이트클럽에 갔단 말입니다. 옛날에 꽤 됐어요. 안 간 지가. 지금 재미가 없어서 뭐 술도 안 먹는데. 제가 20대 후반 30대에 처음으로 나이트클럽을 갔는데 옛날에 교회 오빠여가지고 나이트클럽을 안 다녔단 말이죠. 제가 나이트클럽에 가서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나이트클럽에 가면 이제 부킹을 하러 여성들이 오시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나이트클럽에 나쁜 마음을 먹고 간 것이 아닌데 저는 그래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사람들을 모두 존중해 주었습니다. 훌륭하신 분, 존중하신 분. 왜? 나는 나를 존중하니까. 그런데 매우 특이하게도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사람들이 상대를 되게 하급으로 취급합니다. 아유, 니까짓 게 나이트클럽에서 이성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룻밤 원나잇이라도 하려나 보지. 아유, 니들 수준 다 뻔히 보인다 이것들아. 아유, 쓰레기들. 요 쓰레기. 아이고, 니들 뭐 여자들 이뻐봐야 뭐 친구 따라왔다고? 아이고, 니가 다 그런 여자들이지.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그렇고 상대를 아주 하대한다는 거였습니다. 그걸 보고 되게 놀랐어요. 아니, 왜 그렇게 사람을 무시하지? 여기 있는 사람들이 꼭 그런 사람만 온 거 아니잖아. 나 같은 사람들도 있는데? 같은 생각이었어요. 결국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니 상대도 그렇게 생각하는구가 그게 일종의 내면 투사입니다. 내가 이러니 너희들도 이럴 것이다 라는 겁니다. 부처님 눈엔 부처님이 보이고 도둑놈 눈엔 도둑놈이 보인다는 게 이게 내면 투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 거죠. 이 부정적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남들도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많은 자기계발 서적이 남을 사랑하기에 앞서서 자신을 사랑하라라고 합니다. 자신을 존중해야 그 다음 남을 존중할 수 있어집니다. 그게 기본인.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면 투사를 통해서 남도 존중하지 않습니다. 내가 쓰레기인데 너는 쓰레기가 아니라고? 너도 쓰레기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부정적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변 기운을 부정적으로 물들입니다. 나만 그러냐? 너희들도 그러자. 부정적 기운을 뽐내고 있습니다. 뿜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많이 나오는 키워드들이 치욕, 비난, 절망, 후회, 불안. 그래서 이 단계에다가 이름을 붙였는데 레벨 지수 20, 수치심, 30, 죄책감, 50, 무감정, 증오, 75, 슬픔, 비탄, 100점, 두려움, 공포. 여기서 좀 나아지는 영소울로 가게 되면 125, 욕망, 욕구, 갈망. 나 부자가 될 거야. 나 성공할 거야. 너 나 무시했지. 내가 잘나가지고 너 확 그냥 내가 널 무시해버릴 거야. 너 나를 종업원으로 부렸지. 내가 차장 돼가지고 내가 너를 아주 비참하게 종업원으로 부려주겠어. 이런 게 욕망, 욕구, 갈망. 이게 영소울 초기 단계.